오늘 새벽 당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자는 부탁도 드립니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당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대선 승리 4개월 만에, 지방선거 승리 1개월 만에 다시 당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 언론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지혜와 의지를 모을 시간입니다. 당이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수권 정당으로서 경제 위기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살피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6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의 첫걸음을 떼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경 고위직의 해양 전문성 부재와 업무적 소신 부족이 심각한 문제점 또한 드러났습니다. 해경 수사국장과 형사과장 등 해경 고위직이 함정 등 현장 근무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고 바다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해경 고위직 임명 구조가 해양 전문성이 부족한 간부를 양성하게끔 되어 있어 해경 전체의 전문성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여 전 정권에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해경 고위직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경이 능력이 아닌 줄서기로 승진이 이루어졌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경은 해양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서해 NLL과 불법 중국 어선, 해양 오염 사고 등 안보와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업무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복합적인 해양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경의 고위직 구조상 이러한 인재 양성이 어렵고 각종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성 있는 해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양 전문가가 해경 고위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교육 또는 현장 체험 근무 등을 강화하여 해경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해경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 조직 관리 혁신을 지원하고 해양 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국민을 위한 해경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내내 국회 다수의석의 힘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킨 바 있습니다. 이미 25명의 고위직 인사들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하였고 문정부 스스로 설정한 7대 인사 기준, 여기에 배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인사청문 대상이 전체의 68%인 76명이나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추미애와 조국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딸 조민의 입시 비리로 현재 대학들이 조 씨의 입학을 취소 처분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능우 장관, 김영란법 위반 및 소득세 탈루 의혹, 위장 전입, 제자 논문 표절 및 자기 논문 재탕 등 다수의 논란이 있었고,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도 연고가 전혀 없는 강원도 동해 북부선 노선 인근에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을 알박기로 소유하고 있어 정부의 개발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자기 눈의 되돌보는 외면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지적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정부 때 무적격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로 지금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사례를 한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7개월 만에 재단 이사장으로 낙하산 임명되었습니다. 김성곤 이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3회에 걸쳐서 라스베가스,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를 수행원들까지 대동하여 출장을 다니면서 1억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등 하루 평균 3,000달러가 넘는 돈을 물쓰듯이 쓰며 다녔습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재외 국민투표 지원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재외국민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는 사람이 재외동포대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정부가 국가예산을 악용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정권 홍보와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해온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도 외유성 초호화 유럽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9박 11일 동안 8,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유럽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장 사유가 해외 카지노 방문 등 견학과 참관으로 일관하여 목적 없는 외유성 출장으로 보여집니다. 국가 예산이 하루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삼걸 대표의 여행 용돈으로 사용되는 등 영수증 없이 사용된 것만 1,400만 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가 예산을 갉아먹으며 알박기식으로 자리만 보존하며 버티고 있는 문정권의 낙하산 부대원들, 지금이라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즉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미자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5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폭염기간 온열질환 추정 질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당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루 전인 4일 대전에서 50대 노동자가 열사병 추정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산업 불황기에 삭감됐던 임금 30%의 정상화와 상여금 550% 삭감 정상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한 달여간 넘게 파업 중입니다. 최근 조선업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노조의 임금 정상화와 단체 협약 체결 요구에 충분히 공감하고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노사관계는 물리력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모두의 양보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대우조선 해양 파업 사태에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7월 12일 대우조선 해양 현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치권의 개입은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자칫 잘못하면 사태의 장기화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관련해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범 3주째인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에서는 이제까지 지난 화요일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위는 그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의 30%에서 37%가 확대하는 조치를 정부에
요구해서 관철시켰고, 또 정책 효과가 누수 없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시행 첫날 주유소를 현장 방문해서 점검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교통에너지 환경세 일부 개정 법률안을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축수산물의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밥상 물가가 어려워진 불안해진 그런 상황에서 할당 관세 품목과 쿼터를 늘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또 가락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소비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은행별 예대 금리 차를 매월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을 매월 통합 공시하도록 하였고, 또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도록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예대 금리 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통합 공시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차 회의에서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월세 총소득 기준, 공제 한도 등을 각각 상향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 공제율과 한도를 높이는 법안 발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특위위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외환위기 이후로 최대 수준인 6.0%를 기록하는 등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안위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입니다. 올여름 휴가철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2년 반 만에 일상으로의 복귀 속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여름 휴가철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휴가철 속 기승을 부리는 민생 침해 범죄에 맞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철저한 대응 역량과 선제적인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계 유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을 포함하여 주치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경찰의 노력과 치안 기반 시설의 확충 등으로 총 범죄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범죄들의 발생률은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6년 22,964건에서 2020년 23,778건으로 증가했으며 절도의 경우도 매해 19만 건가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1,682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 환급률은 36%, 60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신변 보호라든지 CCTV 추가 설치 등 맞춤형 안전조치와 함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팀 구성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이라든지 파출소에 대한 괴한 초동 조치 실패 등 현장 대응 능력 해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과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으로 국민 여러분을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13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당 원내 지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민생침해범죄 대응 관련 당정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행안위는 이날 도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또 K-팝 이런 것들이 관심이 높은데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이 진숙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그 요리 실력이 아주 뛰어난 여주인공이 황실에 들어가서 성공한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대장금에 아주 흡사해요. 그리고 복장도 한복과 유사하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 배포하는 그 플랫폼 서비스가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데 디즈니 플러스라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 드라마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제작자인 중국이나 배급자인 디즈니 플러스도 대장금 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데 속보이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중국의 동북 문화공정이 베이징 올림픽 때 한복공정 이게 나오고 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이런 염치 없는 한국 한류 베끼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중국의 콘텐츠 제작에 단호히 대처해 주시고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희 원내부대표입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먹통 사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정은희 사건 이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었지만 다시금 경기도 파주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파주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최소 8명의 아이들에게 240여 차례 상습적인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파주시에 어린이집 조사를 요청했지만 파주시는 전수조사 미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을 수개월 동안 방치했습니다. 파주시청은 지난해 1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아동보호팀을 뒀지만 이번 학대 사건을 막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대응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는 정은희 사건이 공론화된 지 일주일 만에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일명 정은희법,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보호 대응체계 확립에 나섰지만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아직도 현장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서 고쳐야 합니다. 이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은 결국 어른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화답해야 합니다. 전국에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여야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적 미비점을 국회가 나서서 개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의식보호시설, 아동학대 상담 치료시설 센터 등을 확충하고 또 피해 어린이집 전원 문제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